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적 제동력 및 가속력 배분 선도와 무게중심 5번째 파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비디오의 내용은 전축과 후축에 대한 최적 무차원화, 가감 속력 배분 선도와 일정 마찰 계수 선도의 전체 개요를 설명하고, 다음에 이 선도를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바탕 이론과 수학적 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전후축 무차원화 최적 가속력 및 제동력 배분 선도에서 원점에서의 기울기를 계산하는 방법과 무게중심 위치와의 관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축과 후축에 대한 최적 무차원화, 가속력 및 제동력 배분 선도를 그리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비디오에서 설명하고, 다음에 업로드될 비디오 H0008B에서 가감 속시 일정 마찰 계수 묘 선도 관련해서 기울기와 절편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유도된 수학식을 바탕으로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정 마찰 선도 그리기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비디오의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비디오의 구성은 무차원화 가속력 및 제동력 배분 선도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먼저 설명하고, 이후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제동 혹은 가속 시 맞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모든 차는 똑같은 중량과 축거를 갖습니다. 무게 중심이 높아지면 중량 전달이 많아진다. 무게 중심이 낮아지면 중량 전달이 많아진다. 무게 중심의 높이는 중량 전달과 상관이 없다. 이들 중 한 개를 골라보십시오. 우리는 지난 비디오에서 노면과 타이어 사이에 충분한 마찰력이 작용할 경우에 가속 중 전축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틸팅 가속도와 제동 중 후축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틸팅 감속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들 두 개의 가속도는 가속력과 제동력 배분 선도를 그리는데 중요한 특성이므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감속도는 마이너스 가속도이므로 지금부터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전체를 가속도라고 부르겠습니다. 사륜 구동 차량에서 전축 타이어의 가속력을 EFXF, 후축 타이어의 가속력을 EFXR이라 하고, 차량 가속도를 A라고 하면 이들의 관계를 식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1의 양변을 mg로 나누면 무차원화할 수 있으며 식 1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전 비디오 H0005 최적 제동력 및 가속력 배분 선도와 무게중심 파트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축 가속력의 무차원화 표현은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우변 괄호 안의 첫 번째 항은 스태틱 하중을 나타내고 두 번째 항은 다이나믹 하중을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후축 가속력의 무차원화 표현은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우변 괄호 안의 첫 번째 항은 스태틱 하중을 나타내고 두 번째 항은 다이나믹 하중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전축 마찰 계수와 후축 마찰 계수가 식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동일한 값을 갖는다면 전축 가속력은 식 6으로, 후축 가속력은 식 7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60과 70은 가속도 A의 값이 가속일 때는 플러스 값을 갖고 제동일 때는 마이너스 값을 갖기 때문에 가속과 제동에 대해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틸팅 감속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제동 한계는 후축이 지면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발생하므로 후축 제동력이 제로가 되고 식 8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값을 식 7에 대입하여 틸팅 감속도의 지 유니트를 나타내는 식 9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식 9를 식 6에 대입하면 식 10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 10은 당연한 결과로 전체의 감속도를 전축이 감당한다는 의미입니다. 틸팅 가속도도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가속 한계는 전축이 지면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발생하므로 전축 가속력이 제로가 되고 이를 식 1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값을 식 6에 대입하여 틸팅 가속도의 지 유니트를 나타내는 식 12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식 11을 식 7에 대입하면 식 13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 13은 당연한 결과로 전체의 가속도를 후축이 감당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속과 제동에 대한 틸팅 가속도와 틸팅 감속도를 구하였으므로
최적 가속력 및 제동력 배분 선도를 구해보겠습니다. 무차원화 최적 전후축 가속력 및 제동력 배분 선도의 의미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여기 그래프의 수직축은 전륜축의 가속력 EFXF를 mg로 나누어 무차원화한 값을 나타내고 수평축은 후륜축의 가속력 EFXR을 mg로 나누어 무차원화한 값을 나타냅니다. 이들 서로 직각으로 교차하는 두 개의 축들이 이루는 좌표계를 무차원화 힘 좌표계라고 호칭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무차원화 전축 가속력을 전륜 가속력으로, 무차원화 후축 가속력을 후륜 가속력으로 호칭하고, 무차원화 전축 제동력도 전륜 제동력으로, 무차원화 후축 제동력도 후륜 제동력으로 호칭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무차원화 최적 전후축 가속력 및 제동력 배분 선도는 최적 힘 배분 선도로 호칭하겠습니다. 녹색 그래프는 사륜 구동 차량에서 전륜과 후륜이 똑같은 마찰 계수를 갖는 경우의 무차원화 힘 축상의 최적 힘 배분 선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앞서 나타낸 여기 녹색 그래프는 사륜 구동 차량에서 전륜과 후륜이 똑같은 마찰 계수를 갖는 경우에 전축과 후축에 작용하는 최적 가속력과 제동력을 무차원화하여 한꺼번에 나타낸 것입니다. 전축과 후축의 무차원화 힘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식 6 및 7을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식 2를 이용하여 식 6과 식 7을 한꺼번에 나타내면 녹색 그래프가 됩니다. 녹색 선을 제외한 영역의 어느 한 개의 점은 차량의 전륜과 후륜의 마찰 계수가 서로 다른 경우에 무차원화 힘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절대값으로 계산해서 1사분면의 가속 영역에서 전륜 가속력과 후륜 가속력의 합이 틸팅 가속도를 초과하면 안 되고, 제동 영역에서 전륜 제동력과 후륜 제동력의 합이 틸팅 감속도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1사분면은 최적 가속력 배분 선도를 나타내고 3사분면은 최적 제동력 배분 선도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여기 그림은 우하의 재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무게중심 높이, 축거, 무게중심에서 전축까지의 거리, LF, 그리고 무게중심에서 후축까지의 거리, LR을 갖는 차량에 대한 최적 힘 배분 선도를 나타냅니다. 점 P는 차량이 1.5G 유닛으로 가속될 때 전축에서 0.5, 후축에서 0.95의 무차원화 가속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 하나의 점 Q는 차량이 마이너스 1.1G 유닛으로 감속될 때 전축에서 0.85, 후축에서 0.25의 무차원화 제동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배분 선도에서 무게중심의 전후 방향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틸팅 가속도가 틸팅 감속도의 절대값보다 크면 무게중심이 후축보다 전축에 더 가깝다는 의미이고, 틸팅 감속도의 절대값이 틸팅 가속도보다 크면 무게중심이 전축보다 후축에 더 가깝다는 의미입니다. 최적힘 배분 선도에 원점에서 기울기는 식 1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오직 종방향에서 무게중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울기를 나타내는 식 16은 뒷부분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원점에서 기울기는 간단히 무게중심에서 후축까지의 길이를 무게중심에서 전축까지의 길이로 나눈 값입니다. 따라서 무게중심에서 후축까지의 길이가 전축까지의 길이보다 상대적으로 길어질수록 기울기는 수직축을 향하여 가팔라집니다. 극단적으로 모든 무게가 전축에 집중되면 후축 무게는 제로가 되고 무게중심에서 전축까지의 거리, LF의 값이 제로가 되므로 기울기는 무한대로 커져서 수직축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제동이 불가능하므로 3, 4분면의 모든 녹색 그래프는 한 점인 원점으로 줄어듭니다. 이와 반대로 무게중심에서 전축까지의 길이가 후축까지의 길이보다 상대적으로 길어질수록 기울기는 수평축을 향하여 평평해집니다. 극단적으로 모든 무게가 후축에 집중되면 전축 무게는 제로가 되고 무게중심에서 후축까지의 거리, LR의 값이 제로가 되므로 기울기는 무한대로 작아져서 수평축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가속이 불가능하므로 1, 4분면의 모든 녹색 그래프는 한 점인 원점으로 줄어듭니다. 한편 식 16에 나타낸 바와 같이 무게중심의 위치로부터 전축까지의 길이와 후축까지의 길이가 같으면
원점에서의 기울기는 1이 됩니다. 여기서는 무차원화 힘 좌표계의 가속력 영역에서 일정 마찰 계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정한 값을 갖는 마찰 계수 선도는 직선으로 나타납니다. 전륜 마찰 계수 일정 선도는 틸팅 가속도를 통과하고 후륜 마찰 계수 일정 선도는 틸팅 감속도를 통과합니다. 여기 나타낸 모든 직선은 가속력 영역을 나타내는 무차원화 힘 좌표계의 일사분면에서 전륜 및 후륜의 일정 마찰 계수 선도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점 P는 전륜 마찰 계수가 0.5이고 후륜 마찰 계수가 0.75인 점을 나타냅니다. 점 P를 지나는 수평선이 수직축과 만나는 점은 전륜 가속력을 나타내고 점 P를 지나는 수직선이 수평축과 만나는 점은 후륜 가속력을 나타냅니다. 전체 가속력은 이들 두 개를 더한 값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개의 점을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점 Q는 전축의 마찰 계수가 0.25이고 후륜 마찰 계수가 1인 점을 나타냅니다. 점 Q를 지나는 수평선이 수직축과 만나는 점은 전륜 가속력을 나타내고 점 Q를 지나는 수직선이 수평축과 만나는 점은 후륜 가속력을 나타냅니다. 전체 가속력은 이들 두 개를 더한 값입니다. 여기서는 무차원화 힘 좌표계의 제동력 영역에서 일정 마찰 계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일정 마찰 계수 선도는 직선으로 나타납니다. 전축 마찰 계수 일정 선도는 틸팅 가속점을 통과하고 후축 마찰 계수 일정 선도는 틸팅 감속점을 통과합니다. 여기 나타낸 모든 직선은 3, 4분면에 나타낸 최적 전후축 배분 선도에서 전축 및 후축의 일정 마찰 계수 선도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점 P는 전축의 마찰 계수가 0.5이고 후축의 마찰 계수가 0.25인 점을 나타냅니다. 점 P를 지나는 수평선이 수직축과 만나는 점은 전륜 제동력을 나타내고 점 P를 지나는 수직선이 수평축과 만나는 점은 후륜 제동력을 나타냅니다. 전체 제동력은 이들 두 개를 더한 값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개의 점을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점 Q는 전축의 마찰 계수가 1이고 후축의 마찰 계수가 0.5인 점을 나타냅니다. 점 Q를 지나는 수평선이 수직축과 만나는 점은 전륜 제동력을 나타내고 점 Q를 지나는 수직선이 수평축과 만나는 점은 후륜 제동력을 나타냅니다. 전체 제동력은 이들 두 개를 더한 값입니다. 여기에서는 무차원화 힘 좌표계에서 전체 가속력 및 제동력 일정 선도를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가속력 구간 1사분면에서 전체 가속력이 일정하다는 것은 앞서 구한 식 2에서 가속도 A가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차량의 G 유니트 1로 가속되는 경우에 전체 가속력이 일정한 선도는 식 A로 나타낼 수 있으며 그림에서 하늘색 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G 유니트 0.5로 가속되는 경우에 전체 가속력이 일정한 선도는 식 B로 나타낼 수 있으며 그림에서 파란색 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동력 구간에서 차량이 G 유니트 -1로 제동되는 경우에 전체 제동력이 일정한 선도는 식 D로 나타낼 수 있으며 그림에서 빨간색 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G 유니트 -0.5로 제동되는 경우에 전체 제동력이 일정한 선도는 식 C로 나타낼 수 있으며 그림에서 어두운 빨간색 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적 힘 배분 선도의 개요 설명을 마치고 이들을 그래프로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과 수학식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앞서 살펴본 전체적인 개요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원점에서의 기울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난 비디오 H0005 최적 제동력 및 가속력 배분선도 파트 2에서 설명한 바 있는 식 6과 식 7로부터 원점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원점에서의 기울기는 원점에서 후축힘의 증가량에 대한 전축힘의 증가량이므로 전축힘의 증가량을 후축힘의 증가량으로 나눈 값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원점에서의 기울기는 식 14에서 가속도가 제로로 수렴할 때의 리미트 값을 구하면 됩니다. 원점에서의 기울기는 식 14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14를 정리하면 분자와 분모의 첫 번째 항만 남게 되므로 최종 결과를 식 15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분선도 원점에서의 기울기는 무게중심에서 후륜까지의 길이를 무게중심에서 전륜까지의 길이로 나눈 값입니다. 표에 나타낸 예제의 차량에 대한 LF와 LR의 데이터를 식 15에 대입하여 계산하면 기울기 1.5를 식 16과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최종 결과를 보면 LR이 제로가 되면 기울기는 제로가 되고 무게중심의 100%가 후륜에 있으므로 가속이 불가하며 제동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사분면의 가속 배분 선도는 한 점으로 축소되어 원점에 위치하게 됩니다. 반대로 LF가 제로가 되면 기울기는 무한대가 되고 중심의 100%가 전륜에 있으므로 제동이 불가하고 가속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3, 4분면의 제동력 배분 선도는 한 점으로 축소되어 원점에 위치하게 됩니다. 앞서의 식 6과 7 그리고 2를 이용해서 최적 힘 배분 선도를 엑셀을 이용하여 그래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앞서의 틸팅 제동값과 틸팅 가속값을 G 유니트로 구합니다. 이들 두 개의 값 사이의 모든 G 유니트 값은 차량의 모든 축이 지면에 붙어있는 상태로 발생 가능한 모든 가속도와 감속도를 나타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G 유니트 값은 차량의 어느 한쪽 축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게중심에서 전축까지 거리 LF와 무게중심 높이 H를 앞서의 10에 대입하여 틸팅 제동 값을 구하면 유로 나타낸 마이너스 2.57의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무게중심에서 후축까지 거리 LR과 무게중심 높이 H를 앞서의 식 13에 대입하여 틸팅 가속 값을 구하면 V로 나타낸 3.86의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엑셀 시트의 첫 번째 칼럼의 빨간색의 셀 A02에 식 10의 계산식을 입력하여 값유를 계산합니다. 바로 밑에 셀 A03에 마이너스 2.3을 입력하고 바로 밑에 셀 A04부터 아래로 A33까지 G 유니트 값을 0.2씩 증가시킵니다. 증가량을 적게 할수록 세밀한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A34셀에 식 13을 입력하여 틸팅 가속값 3.86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B02셀의 휠베이스 값 2.805를 입력시키고 이 셀을 복사하여 B34셀까지 같은 값으로 채웁니다. 같은 방법으로 컬럼 C의 무게중심 높이 CGH, 컬럼 D의 무게중심에서 전축까지의 거리 LF, 컬럼 E의 무게중심에서 후축까지의 거리 LR을 입력시켜 해당 셀들을 채웁니다. 이어서 F02셀에 E02셀을 B02셀로 나누는 식을 입력하고 G02셀에 D02셀을 B02셀로 나누는 식을 입력한 뒤 H02셀에 C02셀을 B02셀로 나누는 식을 입력합니다. 이어서 I02셀에 F02셀과 A02셀을 곱하는 식을 입력하고 J02셀에 H02셀과 A02셀의 제곱을 곱하는 식을 입력합니다. 계속해서 K02셀에 I02셀로부터 J02셀을 빼는 식을 입력하면 식 6의 값인 전축의 무차원화 가속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L02셀에 G02셀과 A02셀을 곱하는 식을 입력합니다. 이후에 M02셀에 L02셀과 J02셀을 더하는 식을 입력하면 식 7의 값인 후축의 무차원화 가속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F02셀부터 M02셀까지 전체 셀의 식을 복사한 뒤 F03셀부터 M03셀까지의 로에서 시작해서 F34셀부터 M34셀까지의 로까지 모두 붙여 넣으면 여기 보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컬럼 K와 컬럼 M의 데이터를 선택하여 그래프를 그리면 앞서 우리가 본 최적 힘 배분 선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륜구동 차량에서 전륜 최대 가속력을 구해보겠습니다. 가속에서는 전륜 무게가 후륜으로 전달되므로
가속력이 발생하면 지면을 눌러주는 전륜 수직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정 가속도보다 차량 가속도가 커지면 전륜 가속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륜 가속력은 식6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륜 가속력이 최대가 되는 순간에 가속도 A에 대하여 식6을 미분한 값은 제로가 됩니다. 따라서 식17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17을 G유니트에 대해서 풀면 식18을 얻게 됩니다. 식18의 G유니트 값을 식6에 대입하면 식19를 얻을 수 있으며 이 결과 값은 전륜 최대 가속력 값을 나타냅니다. 이 값은 그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A점의 수직축 좌표 값인 0.579입니다. 이때 A점의 수평축 좌표는 전륜이 최대 가속력을 발휘할 때 후륜 가속력 값을 나타냅니다. 이에 대한 계산식은 식18의 G유니트 식을 식7에 대입하여 식20과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 점 A의 수평축 좌표값은 표에 있는 데이터를 대입하여 계산하면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1.351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과를 요약하면 예제의 차량에서 전륜 무차원화 최대 가속력 값은 0.579이고 이때 후륜 무차원화 가속력 값은 1.351입니다. 이어서 사륜구동 차량에서 후륜 최대 제동력을 구해보겠습니다. 제동에서는 후륜 무게가 전륜으로 전달되므로 제동력이 발생하면 지면을 눌러주는 후륜 수직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정 감속도보다 차량 감속도가 커지면 후륜 제동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후륜 제동력은 식7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후륜 제동력이 최대가 되는 순간에 감속도 A에 대하여 식7을 미분한 값은 제로가 됩니다. 따라서 식21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21을 G유니트에 대해서 풀면 식21을 얻게 됩니다. 식22의 G유니트 값을 식7에 대입하면 식23을 얻을 수 있으며 이 결과 값은 후륜 최대 무차원화 제동력 값을 나타냅니다. 이 값은 그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B점의 수평축 좌표 값인 마이너스 0.257입니다. 이때 B점의 수직축 좌표는 후륜이 최대 제동력을 발휘할 때 무차원화 전륜 제동력 값을 나타냅니다. 이에 대한 계산식은 식22의 G유니트 식을 식6에 대입하여 식24와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 점 B의 수직축 좌표 값은 표에 있는 데이터를 대입하여 계산하면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마이너스 1.029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과를 요약하면 예제의 차량에서 후축 무차원화 최대 제동력 값은 마이너스 0.257이고 이때 전륜 무차원화 제동력 값은 마이너스 1.029입니다. 지금까지 최적 힘 배분 선도의 다양한 특성 값들을 구하였으며 이들을 한꺼번에 여기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1, 4분면의 선도는 최적 무차원화 가속력을 나타내고 3, 4분면의 선도는 최적 무차원화 제동력을 나타냅니다. 예제 차량의 최적 배분 선도를 그리기 위하여 G유니트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계산하였습니다. 이들 중 상한값은 틸팅 가속도이고 하한값은 틸팅 감속도입니다. 다음에 원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속시 전륜의 최대 무차원화 가속력을 나타내는 A점의 수직축 좌표값을 구하였고 이때 후륜의 무차원화 가속력을 나타내는 A점의 수평축 좌표값을 구하였습니다. 또한 제동시 후륜의 최대 무차원화 제동력을 나타내는 B점의 수평축 좌표값을 구하였고 이때 전륜의 무차원화 제동력을 나타내는 B점의 수직축 좌표값을 구하였습니다. 그림에서 하늘색으로 나타낸 전체 가속력 및 제동력 일정 선도 또한 설명하였습니다.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제동 혹은 가속 시 맞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모든 차는 똑같은 중량과 축거를 갖습니다. 무게 중심이 높아지면 중량 전달이 많아집니다. 무게 중심이 낮아지면 중량 전달이 작아집니다. 무게 중심의 높이는 중량 전달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 무게중심이 높아지면 중량 전달이 많아진다입니다. 이번 비디오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틸팅 가속도 및 틸팅 감속도와 무게중심의 관계를 설명하였습니다. 틸팅 가속도 값은 무게중심이 낮아질수록 전륜 축에 가까울수록 커집니다. 틸팅 감속도 값은 무게중심이 낮아질수록 후축에 가까울수록 커집니다. 틸팅 가속도가 틸팅 감속도의 절대값보다 크면 무게중심은 후축보다 전축에 더 가깝습니다. 틸팅 감속도의 절대값이 틸팅 가속도보다 크면 무게중심이 전축보다 후축에 더 가깝습니다. 원점에서 기울기를 구하였습니다. 최적힘 배분 선도의 수직축이 전륜 가속도이고 수평축이 후륜 가속도인 경우에 원점에서 기울기는 무게중심에서 후축까지 거리를 무게중심에서 전축까지의 길이로 나눈 값입니다. 원점에서 기울기는 무게중심의 종방향 위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게중심에서 전축까지의 길이가 후축까지의 길이보다 상대적으로 길어질수록 원점에서 기울기는 작아집니다. 무게중심에서 후축까지의 길이가 전축까지의 길이보다 상대적으로 길어질수록 원점에서 기울기는 커집니다. 무게중심의 위치로부터 전축까지의 길이와 후축까지의 길이가 같으면 원점에서의 기울기는 1입니다. 전륜 최대 가속력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가속에서는 전륜 무게가 후륜으로 전달됩니다. 이에 따라 가속력이 발생하면 지면을 눌러주는 전륜 수직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일정 가속도보다 차량 가속도가 커지면 전륜 가속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전륜 최대 가속력식의 가속도에 대한 미분값이 제로일 때 전륜에서 최대 가속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전륜 최대 가속력과 이때 발생하는 후륜 가속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후륜 최대 제동력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제동에서는 후륜의 무게가 전륜으로 전달됩니다. 이에 따라 제동력이 발생하면 지면을 눌러주는 후륜 제동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일정 감속도보다 차량 감속도가 커지면 후륜 제동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후륜 최대 제동력식의 감속도에 대한 미분값이 제로일 때 최대 제동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후륜 최대 제동력과 이때 발생하는 전륜 제동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 비디오를 시청하시면 다양한 분야의 자동차 지식을 알아보실 수가 있고 앞으로 출시될 비디오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비디오 H0006은 최적 제동력 및 가속력 배분선도 세 번째 파트로서 무게중심 높이와 제동력 및 가속력의 관계를 설명하였습니다. 무게중심의 높이를 낮추는 길만이 오직 가속 성능과 제동 성능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최근 비디오 H0007 최적 제동력 및 가속력 배분 선도와 무게중심 네 번째 파트에서는 무게중심의 위치에 따라 최적 제동력 및 가속력 배분 선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비디오는 최적 제동력 및 가속력 배분 선도와 무게중심 다섯 번째 파트의 후반부로서 가속시와 감속시 일정 마찰 계수를 나타내는 네 종류의 선도들이 무차원화 전후륜 가속력 및 제동력 좌표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수학식과 도표를 이용하여 설명할 예정입니다. 엄지척을 눌러주시고 무료 구독을 하시면 새롭게 출시되는 비디오를 가장 빨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